이렇게 지금 벚꽃이 만개한 곳에서 마스크 쓰느라 답답하시죠? 진짜 코로나 이후로 밥 먹을 때나 사무실에 앉아있을 때 계속 이걸 쓰고 있어야 되는데 이 렉서스 LC500 컨버터블과 함께 하면은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다른 차에서도 마스크 거는 건 똑같지만 오픈카는 뚜껑을 열면 온 세상 공기 그리고 이 멋진 뷰가 전부 내 것이 됩니다. 이게 물론 다른 차들도 벚꽃놀이를 즐길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다소 제한적인 공간 안에서 이거를 구경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아쉬운데 컨버터블은 그런 걱정은 없어서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쩌면은 오픈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지 않을까요? 컨버터블은 인생에 꼭 한 번은 타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바람과 햇살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발 닿는 곳마다 다르게 전해지는 독특한 향기까지 느낄 수 있죠. 컨버터블은 밀폐된 차 안에서 느낄 수 없는 것들을 온몸이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달린다는 느낌을 가장 고급스럽게 표현하는 건 바로 LC 컨버터블 같은 차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렉서스 LC500 컨버터블을 데리고 벚꽃이 만개한 경북 청도의 각북면 사무소 인근 도로를 찾았습니다. 이 수백 그루 벚꽃나무는 이 지역 출신 기업가인 이창상이라는 분이 사비로 심은 것들입니다. 너무 가난하게 살았던 젊은 시절 고향에 보답하라는 어머니 말씀을 따라 기증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구간도 좋지만 이창상 씨가 나무를 심은 우산 1길 구간이 벚꽃 드라이브 코스 중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 차는 2012년 북미 국제 오토쇼에서 LFLC라는 이름으로 처음 공개가 되었어요. 렉서스 퓨처 럭셔리 쿠페의 약자예요. 차세대 렉서스의 디자인 정체성을 제시하는 그런 콘셉트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산이 될 계획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현장 반응이 워낙 좋았었던 데다가 그나마 가지고 있던 스포츠카, 슈퍼카죠. LFA를 단종시키고 나서 브랜드를 대표하는 어떤 스포츠카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LC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차가 개발 단계에 처음 들어갔을 때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 이런 말을 했었대요. 지금까지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거를 최대한 구현해봐라. 어떻게든 이 LFLC를 정말 실제 양산차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 결과 탄생한 게 LC 쿠페와 LC 컨버터블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낮은 본인 라인인데요. 이 본인 라인이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팬더 높이도 낮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와이퍼 모터라든지 특히 서스펜션을 넣기가 굉장히 애매해졌어요. 어떻게든 이 디자인 그대로 양산을 하기 위해서 서스펜션을 약간 비스듬하게 설치를 하고 보통 모터 하나로 와이퍼 2개를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와이퍼 모터를 2개를 달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 디자인 중에서는 사실 저 뒷모습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이 앞모습과의 어떤 통일성도 이렇고 이 리어 램프의 그래픽 조금만 각도로 틀어서 보면은 이 리어 램프 안에 빈 공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실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정말 문을 여는 순간 이 고급스러움이라는 게 어떤 건지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도어 트림, 여기 대시보드, 그리고 시트는 말할 것도 없죠. 정말 품질 좋은 가죽으로 마감하고 이 내장재 컬러를 산뜻한 베이지 컬러로 마감을 해서 시각적인 만족감을 높였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잡고 있는 이 3스포크 스티어링 휠은 직경은 좀 작은 편이지만 이 그립감이 생각외로 괜찮아요. 그리고 이 차 실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또 다른 한 가지, 바로 이 시트인데요. 이 등받이 면적을 늘린 딥헝 구조를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편안한 시트에 앉아서 지붕 열고 팔기통이 전달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커피 한잔 하면은 이걸로도 정말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 차는 최고 출력 477마력을 내는 V8 5리터 가솔린 엔진과 10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렸습니다. 뭐랄까요, 야누스 같은 그런 차예요. 지금처럼 이 한적한 도로를 그냥 천천히 주행을 하거나 고속도로에서 한 시속 100, 110km 정도로 크루징을 하게 되면 아주 부드럽고 조용하게 치고 나가요. 그리고 시속 100km로 달릴 때에는 RPM을 정말 낮게 써요. 1300rpm 정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정숙성이나 어떤 효율성 면에서도 상당한 이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저를 금방이라도 죽일 것처럼 매섭게 몰아치더니 다시 지금 컴포트 모드로 돌아와서 일상적인 주행으로 돌아올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나도 안락하게 저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 사면은 정말 매일매일이 행복할 것 같아요. 운전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내가 이런 차를 탄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프라이드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가속 페달을 조금만 깊게 밟거나 지금처럼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딱 두면
오, 좋아. 아까까지만 해도 차가 굉장히 나긋나긋하게 움직였었거든요. 그랬던 차가 갑자기 그냥 스포티하게 확 돌변합니다. 이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더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 가속 페달 반응이라든지 스티어링 휠의 감각이 한층 더 샤프하게 돌변합니다. 비록 차체 길이가 거의 5m 가까이 되는 큰 차지만 웬만한 이거보다 더 덩치 작은 스포츠카 부럽지 않은 운동 성능을 자랑합니다. 와, 단순히 편하게 장거리를 소화하는 GT카를 넘어서 스포츠카의 영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아주 굉장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가 신형 GAL 플랫폼을 밑바탕 삼았는데 무게중심이 정말 밑으로 많이 낮춰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속으로 달려도 차가 붕 뜬다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평소에는 정말 나긋나긋하다가도 운전자가 조금 스포티하게 주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모든 성향을 바꿔버리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스펜션, 사실 저는 단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부드러운 면이 있더라고요. 지금처럼 좀 코너를 과격하게 진입을 했다거나 고속으로 달릴 때에도 정말 흐트러짐 없이 차체를 지탱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의외로 놀랐던 부분은 정숙성이었어요. 먼저 이 지붕을 닫았을 때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는 그동안 소프트탑 컨버터블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었어요. 방음면에서는 조금 부족할 거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웬걸? 이 차는 너무 조용해요. 이걸 덮은 상태에서 제가 좀 고속으로 달려봤었는데 내가 이게 지금 하드탑 컨버터블을 타고 있는 건지 그냥 지붕 달린 쿠페를 타고 있는 건지 분간이 약간 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방음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비결이 뭔가 했더니 이 소프트탑을 4중 구조로 설계를 했다고 해요. 네, 오늘 이렇게 렉서스 LC500 컨버터블과 함께 벚꽃 드라이브를 한번 나와봤습니다. 한 5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LC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였는데 이 차의 개발을 담당했었던 엔지니어 사토 코지 씨께서 우리나라에 방문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 LC를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도로를 달려봤는데 그중 하나가 이 말리부 해안도로였었대요. 그 도로를 달릴 때의 느낌은 물론 잠시 휴식을 취할 때 커피 한잔 하면서 차를 바라보는 그 순간까지 즐길 수 있는 차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렉서스 LC는 막 질주하라고 있는 차는 아니에요. 물론 질주하라면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여유롭고 편안하게 운전을 하면서 뭔가 좀 더 고급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르쉐 911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이 8기통 감성까지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세상에 좋은 차는 얼마든지 많지만 정말 자금 여유만 좀 있다면은 이거 정말 한 대 사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던 하루였습니다. 이상 렉서스 LC500 컨버터블 시승 겸 벚꽃 드라이브를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